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가격이 싼 물건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좋은데 가격도 싼 물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가치가 좋은데 가격도 싼 물건이 되겠죠. 따라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투자할 때 물건보다는 지역, 즉 입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즉 입지는 보지 않고 산 가격이라는 물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사실과 대출, 레버리지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싸게 사서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오면 된다는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지역 등을 무시하고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사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온다 라는 것이 아마 대다수 분들의 어떤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전 녹지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해서 내가 적당한 시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전 녹지는 집가 상승에 그렇게 사실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순으로 집가 상승률은 상업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한 예를 들어서 울주군 언양의 아파트가 만약에 넘쳐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안 해봅시다. 그러면은 구태여 시골 소똥 냄새 나는 전원주택에 누가 살겠습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면은 도심에서 가까운 30분이나 또는 1시간 이내에 떨어진 곳이 좋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조성 중인 경우에도 전원주택 컨셉과 맞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200평 이내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왜 200평 이내를 선호할까요? 라는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면제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 많죠. 이곳은 건폐율이 20%입니다. 따라서 400평이면은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요? 또 200평이면은 얼마까지 바닥 면적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200평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니까 40평까지는 바닥 면적에 지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1층 면적이 보통 30에서 40평형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150평에서 200평의 거래가 수월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하나 있죠.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한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도에 선거 기간 중에 개발 이익 환수금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찬가지로 개발 부담금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이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나 토지를 개발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 부담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전원주택 필지를 사고 집을 짓고자 할 때에 갑자기 개발 부담금이라는 세금 영수증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황당할 겁니다.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이익에 부담을 물리는 세금입니다. 개발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해당 지가가 상승을 하죠. 임야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기나 또는 농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가 대지로 바뀌죠. 그러면 지가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이익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모든 개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일 때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공식이랄까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면적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도시지역, 즉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660제곱미터 이상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이외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과하고요. 개발장구역의 경우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이외, 즉 비도시지역,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개발할 경우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한다고 또 모두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사업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 택지개발사업. 여기에는 주택단지 조성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공장 건설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물류시설 용지를
조성하거나 온천 개발을 사업을 하거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한다거나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 즉 주택이나 건생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개발할 경우에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에서는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라는 사실도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개발 부담금의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발 당사자가 아닌데도 건축주가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해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누군가가 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개발한 땅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샀을 경우에 나는 건축주가 되죠. 나는 개발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집을 짓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개발 부담금 영수증이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황당하겠죠. 이것 때문에 가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개발 당사자가 아니고 건축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발 부담금은 준공 전에 내가 집을 다 짓기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개발 부담금이 같이 승계되기 때문이다라는 점 때문에 영수증이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또 기준 면적 이하라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또 황당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발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토지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서 개별 방식과 분양 방식이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개발 면적 이하인데도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먼저 개별 방식입니다. 개별 방식의 거래 유형은 개발업자가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평수로 토지를 가분할한 뒤에 매수자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주면서 매매하는 방식이 바로 개별 방식입니다. 이게 비해서 분양 방식은 개발업자가 한 덩어리의 토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에 일반인에게 그 토지를 작은 평수로 나누어 가지고 분양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바로 분양 방식입니다. 자, 개별 방식과 분양 방식 이해가 갑니까? 또한 통상적으로 보면은 개별 방식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개발을 한 덩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작은 평수로 잘라가지고 하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죠. 이럴 경우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별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양 방식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분양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개발 부담금의 납부자가 되기 때문에 필지를 분양받을 때 개발 부담금 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관련 특약을 넣어서 피해를 예방을 꼭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것을 개발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특약을 만약에 적어서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은 그만큼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경제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테크에서 넓게는 개발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